정동원의 충격적인 진실. 정동원의 비밀 행적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자 팬들은 눈물을 흘렸다. 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차가웠다. 눈발이 흩날리던 그날, 팬 커뮤니티에 단 하나의 글이 올라오며 모든 것이 시작됐다. 제목은 짧았다. 정동원, 새벽 3시, 어디 있었나요? 처음엔 장난처럼 보였다. 하지만 게시글 아래에 첨부된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검은 모자, 마스크, 긴 패딩, 그리고 익숙한 걸음걸이.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정동원과 닮아 있었다. 장소는 더 충격적이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골목,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작은 건물 앞. 간판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그는 왜 혼자 서 있었을까? 팬들은 갈라졌다. 그럴 리 없어. 스케줄이 없는 날인데? 혹시 누군가를 만나러? 의심은 걱정으로, 걱정은 공포로 번졌다. 누군가는 말을 꺼냈다. 저 건물, 예전부터 소문이 있던 곳이야. 더 구체적인 댓글도 달렸다. 거기 근처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주 보였대. 자원봉사?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렸을까? 정동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한 매체가 속보를 내보냈다. 정동원 비밀 행적 추적, 팬들 충격. 하지만 기사 내용은 허술했다.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 익명 제보, 관계자라는 단어만 반복되는 얇은 단서들. 팬들은 더 분노했다. 검증도 없이 사람을 몰아세우지 마라. 어린 가수를 왜 괴롭혀? 그때였다. 정동원의 소속사가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짧은 입장을 발표했다. 사생활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추측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줄이 오히려 불씨가 되었다. 사생활이라는 말은 때로는 가장 큰 비밀의 문손잡이가 된다. 팬들은 사실과 다른 추측을 멈추지 못했다. 오히려 더 촘촘하게 엮었다. 그리고 그날 밤 커뮤니티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다. 촬영자는 건물 맞은편에 숨어 있었다. 영상 속 검은 패딩의 남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0분 뒤 그 건물에서 나온 것은 기타 케이스를 든 중년 남자였다. 그리고 뒤이어 정동원이 나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고개를 숙였고 중년 남자는 정동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장면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비극처럼 보였다. 혹시 선생님이야? 레슨 받는 거면 왜 숨겨? 그 표정 봐. 레슨 표정이 아니잖아. 위문이 끝에 닿을 즈음. 세 번째 단서가 등장했다. 한 팬이 댓글을 달았다. 저 건물, 야간 쉼터로 쓰이는 곳이에요. 노숙인 분들이 잠시 머무는 곳. 그리고 가끔 미혼모 보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요. 순간 화면 너머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람들은 멈칫했다. 정동원이 그곳을 왜? 단순한 봉사라면 숨길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봉사라면 왜 소속사가 사생활이라고 말했을까? 봉사가 사생활이 될 수 있나? 그날 새벽, 정동원은 침묵을 깨지 않았다. 그러나 팬들은 알아챘다. 소속사는 더 이상 사실무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보호해달라고 했다.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동원 개인이 아니라 그가 지키려는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 며칠 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생방송 중 뜻밖의 사건이 터졌다. 진행자가 질문을 던졌다. 요즘 팬들 사이에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혹시 직접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동원은 잠시 웃으려다 말았다. 목 끝에서 말이 걸렸다. 생방송 스튜디오의 조명이 갑자기 너무 밝아 보였을 것이다. 손가락이 마이크 스탠드를 움켜쥐고 숨이 한 번 흔들렸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제가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걱정하시는 걸 보니까. 그 순간 스튜디오 밖에서 스태프 한 명이 급히 손짓을 했다. 그만이라는 신호. 진행자도 눈빛으로 멈추라는 압박을 보냈다. 그러나 정동원은 마치 오래 참았던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 저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행복한 아이로만 봐요. 근데 사실은요. 말이 끊겼다. 숨이 다시 흔들렸다.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 작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떤 말이 나오려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정동원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곳은 제가 빚진 곳이에요. 제가 받은 걸 돌려주는 곳.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곳이기도 해요. 누군가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청취자 게시판이 폭발했다. 누군가? 누구? 가족? 친척? 설마. 그때 정동원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처음으로 가수 말고 사람으로 봐준 분이 계세요? 정적.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며 아주 짧게 말을 붙였다. 그분이 지금 거기에 계세요? 그날 밤 방송 직후 소속사는 다시 입장을 냈다. 이번엔 길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 대신 이런 문장이 있었다. 정동원은 오랜 기간 조용히 선행을 이어왔으며 특정 인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인물. 팬들은 그 말에 무너졌다. 정동원이 숨겨온 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과 존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밝혀졌다. 어느 눈 내리던 날 오후 한 팬이 쉼터 앞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손편지가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 편지는 정동원 군의 허락을 받고 공개합니다. 팬의 손이 떨렸다. 온라인에 편지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칼날처럼 가슴을 갈랐다. 나는 오랫동안 세상에서 숨어 살았다. 나를 알아보는 시선이 두려웠다. 나를 비난하는 말이 무서웠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아무도 없는 밤에 찾아와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형, 누나, 이 어떤 사람이든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 아이가 정동원이었다. 편지의 주인공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때 무대 가까이에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사라진 사람이라고 적었다. 정동원은 그 사람을 몰래 찾아다녔다. 자신이 유명해질수록 그 사람은 더 깊이 숨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밤을 선택했다. 새벽을 선택했다. 팬들이 잠든 시간, 카메라가 덜한 시간, 그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시간. 팬들은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다. 정동원은 비밀 행적을 숨긴 게 아니었다. 정동원은 누군가의 삶을 비밀로 지켜준 것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편지 마지막 줄이 너무 아팠다. 정동원은 내게 돈을 준 적이 없다. 대신 노래를 불러주었다. 내가 잠들지 못하는 밤, 건물 안 작은 방에서 조용히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 문장이 공개되던 순간 팬들은 울었다. 그것은 선행 미담의 감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이 벼랑 끝에 서 있었고 그 벼랑 끝에서 한 아이가 노래로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정동원은 결국 짧은 라이브 방송을 켰다. 배경은 검은 커튼, 조명은 낮았다. 그는 평소처럼 밝게 웃지 못했다. 화면을 보는 눈이 유난히 젖어 있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요, 누군가가 정말 무너질 때, 그때는 연예인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그냥 사람이더라고요. 잠시 침묵. 그리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분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나를 영웅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숨겼어요. 저는 지키고 싶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날 이후 팬들은 더 이상 왜 숨겼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미안하다고 했다. 우리가 몰랐다고 했다. 당신은 혼자였구나 라고 했다. 정동원의 비밀 행적은 화려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밤을 건너는 발걸음이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조용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가장 큰 충격적인 진실은 정동원이 숨겨온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었다는 것. 눈이 내리던 그날, 팬들은 화면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한 소년이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누군가를 지켜야 했던 시간들에 대한 뒤늦은 애도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동원이 라이브를 끄기 전 조용히 남긴 말은 오래 남았다. 저 앞으로도 몰래 갈 거예요. 누군가가 또 밤을 버티고 있다면 저는 노래로라도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화면은 꺼졌다. 하지만 그 밤 정동원의 조용한 발걸음은 팬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울리고 있었다.